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용규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어, 계란빵 다들 한번 만들어 보셨나요? 어떠셨어요? 선생님도 오랜만에 학교에서 앞치마를 입고 그리고 마스크를 쓰고 장갑을 끼고 그렇게 한번 요리를 해보니까 기분도 전환이 되고 상당히 맛있게 먹기도 했고 또한 너무나 간편하게 만들 수 있고 너무나도 비주얼도 좋고 그래서 뭔가 별건 아니지만 뭔가 작품 하나를 만들어낸 뿌듯함도 있었고 맛있게 먹으면서 그리고 나눠 먹으면서 기쁨도 있었고 그랬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계란빵 각자 어떻게 만드는지 궁금하네요. 선생님이 한번 이렇게 클래스 등에 올라온 내용들을 확인해 보니까 우리 1학년의 무준이랑 그리고 2학년의 현진이가 만들었던 내용을 그렇게 사진으로 올려줬던데 너무너무 선생님이 만든 것보다 더 예쁘게 잘 만든 것 같아서 너무너무 선생님도 기분이 좋았답니다. 이거 되게 어렵지 않고 정말 쉽게 잘 만들 수 있으니까 아직 만들어 보지 않는 친구들은 집에 있는 간단한 재료 가지고 쉽게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력을 들인 것보다 훨씬 더 맛있고 또한 영양가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한 가지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리자면 선생님이 지난주만 해도 이번 한 주만 지나면 다시 여러분들을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저께 지난 금요일인가 교육부에서 발표를 했더라고요. 조금 수도권 지역에 있는 이제 초중고등학교의 원격 기간을 조금 더 늘리겠다라는 그런 보도 자료를 본 것 같아서 아직까지 학교에 정식적으로 원격 기간을 더 늘려라라는 그러한 공문은 확인을 하지 못했는데 일단 교육부에서 그렇게 발표를 먼저 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다시 코로나 상황을 봤을 때 예전에 정말 300명, 400명 하루에 확진자들이 그렇게 많이 나왔었는데 정말 사회적 거리두기 2.5를 정말 착실하게 잘 수행하고 있는지 효과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하루에 100명 정도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추세면 점점점 줄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과 만날 날도 이제 머지않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직까지 이제, 더 발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추석 때도 고향 방문을 조금 자제해달라는 권고도 있고,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는 걸 보아서 원격 기간이 조금 더 길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지원반에서는 여러분들에게 학습 꾸러미를 한번 다시 3차로 제공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선생님이 준비를 하고 있고 조금 집에서도 간단하게 해볼 수 있는 것들,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여러분들 조금 취미 생활을 할 것들 같은 것들 많이 챙겨서 넣어 보낼 테니 여러분들도 한번 즐겁게 받아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번 주 중으로 발송이 되지 않을까. 아무튼 준비가 되는데 여러분들에게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수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코로나 용어 사전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벌써 한 4강째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선생님 코로나 용어 사전 강의가 어떤지 궁금하네요.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라 가지고 상당히 망설여지기도 했었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잘 따라와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몇 가지 용어들 복습을 하고 그리고 또한 심화편 첫 번째 강의는 뉴스 상황을 봤잖아요. 오늘도 뉴스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지난번보다는 조금 쉬운 뉴스인 것 같으니까 여러분도 같이 선생님이랑 한번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코로나 용어 사전 심화편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코비드19라고 하는데 이 코로나19라는 용어가 어떻게 나왔다고 했죠, 선생님이? 맞아요. 우리 2019년도에 발생한 그 질병이라고 해서 19라는 단어를 붙였고 코비드는
코로나, CO, 코로나, VI, 바이러스, D, 디지즈의 약자를 따서 코비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코비드19라고 그렇게 공식적으로 명명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팬데믹도 우리 첫 시간에 배웠었죠. 팬데믹 거의 이게 그리스어라고 이야기했었고 대유행이라는 뜻이고 거의 그리스어로 모든 사람들이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의 감염이 된 대유행을 하고 있다라는 뜻으로 의한 용어로 팬데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확진자 우리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죠. 요즘 확진자. 네, 확진자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 정도로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네, 선별진료소, 우리 보건소나 병원, 우리 지역에 가장 가까운 선별진료소는 뭐 아무래도 성북 보건소에 있겠죠. 그렇죠. 성북 보건소에 선별진료소가 있고, 이 선별진료소는 코로나19 감염이 됐는지, 감염이 되지 안 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따로 병원과 그리고 보건소 그 건물과 별개로 진료소를 세워서 거기서 검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성북구청 앞에도 지금 선별진료소가 마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선별진료소 설명드렸었고요. 드라이빙 스루 스타벅스, 맥도날드의 예를 들었었고 자동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검사를 받는 방식이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자가격리, 네, 자가격리 대상자는 집에서 자가격리 합니다 했을 때 이야기 나온 자가격리, 스스로 격리된다. 집에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접촉을 피하고 다른 사람에게 감염을 막기 위해서 스스로 격리가 되어서 감염을 막는 방법입니다. 네, 음압병실 설명드렸었죠. 그때 뉴스도 일부 캡처해서 같이 넣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음압병실이라고 합니다. 음압병실이 뭐냐? 압력이 낮은 그리고 공기의 흐름이 일어나지 않아서 그 병균이 그 한 방에만 갇혀져 있다는 그런 병실이라고 했죠. 네. 그리고 N차 감염, 내가 다른 사람에게 퍼뜨렸을 때 1차, 다른 사람이 또 다른 사람한테 퍼뜨렸을 때 2차, 그 또 다른 사람이 또 다른 사람한테 퍼뜨렸을 때 3차, 쭉쭉쭉쭉 나가서 결국은 4차, 5차, 6차, 점점점점점 N차 감염이라고 통칭해서 부르는 감염이라고 합니다. 네, 다음. 네, 역학조사. 네, 이건 한문을 이야기하면서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는데 전염병 학문에 대한 조사라고 했죠. 네, 그래서 이 역학조사는 지금 확진자들에게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조사고, 이 확진자가 어디를 방문했는지, 누구와 접촉을 했는지, 그리고 그 접촉한 사람이 또 감염이 됐는지 그런 것을 치밀하게 조사하고 분석해서 확인하는 조사를 역학조사라고 합니다. 네, 그 다음 비말 이야기 드렸습니다. 비말 침방울이라고 하죠. 네, 침방울, 공기 중에 떠다니는 침방울이라고 합니다. 이 비말, 그리고 비말을 막기 위한 마스크, 비말 마스크 이야기 설명드렸었고요. 이 비말과 동시에 선생님이 에어로졸이라는 말을 설명을 드렸어야 했는데 설명을 못 드렸어요. 에어로졸은 뭐냐? 비말이 작은 침방울, 물방울이라고 하면은 에어로졸은 그 침방울, 물방울보다 더 작은 단위, 정말 뭐 1나노미터 그런 단위 쓰더라고요. 정말 너무나도 눈에 보이지 않는 단위의 그 물방울이라고 해요. 뭐 공기 중에 떠다니는 너무나도 작은, 눈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작은 거라고 하는데 그 에어로졸을 통해서도 감염이 일어난다라는 뭐 학문의 보고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말은 조금 큰 덩어리라서 마스크로 잘만 차단하면 가능한데 에어로졸 같은 경우에는 그 일반 덴탈용 마스크가 아닌 정말 KF 밑에 설명드릴 건데 80, 94 정도 되는 정말 고급형 마스크를 사용을 해야지
방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선생님이 캡처를 했을 텐데 질병관리본부장님께서는 비말 감염이 에어로졸 감염보다 더 신뢰성이 있다, 더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아직까지는 비말 차단용 마스크로도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네, 한 이 정도로 우리 용어 복습은 한번 맞춰볼게요. 네, 친구들 앞에서부터 여러 가지 단어들, 어려운 단어들 많이 설명을 드렸었는데 물론 다 잊어버렸겠지만 다시 한번 선생님이 한 번 더 이야기를 함으로써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선생님이 오늘 준비한 뉴스의 내용을 한번 보고 오늘은 마스크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마스크와 관련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고 한번 잘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 32개국 239명의 과학자들이 세계보건기구에 공개 서한을 보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에어로졸 형태로, 그러니까 재채기할 때 나오는 침방울보다 훨씬 작아서 공기 중 전파 우려가 크다는 겁니다. 여름이라 비말 차단용 마스크를 많이 쓰는데 당장 이 마스크가 에어로졸 형태의 바이러스 전파를 막을 수 있는지부터 헷갈립니다. 강대엽 기자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공기 중에 떠다니는 액체와 고체 밀입자, 에어로졸을 통한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을 낮게 평가해왔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 239명의 연구진들은 세계보건기구의 대응이 아니라다며 공개 서한을 통해 비판했습니다. 공기 중 감염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에어로졸을 통한 감염 가능성이 제기되자 일반 보건용 마스크가 아닌 비말 차단용 마스크로도 에어로졸을 제대로 차단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KF80 마스크가 0.6 마이크로미터 입자를 80% 이상 차단하는 것에 비해 비말 차단용 마스크는 55%에서 80%가 한계라고 밝혔습니다. 90살을 쓰거나 이렇게 해서 빨아서 쓰는 걸 하지 일회용 그거는 막는 것 같지가 않아요. 방역당국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에어로졸, 작은 비말에 대한 부분들도 대부분은 전파를 차단해 주기 때문에 고성능의 마스크를 써야 된다라는 것 정도까지는 현재는 아니라고 보고. 다만 공기 중 전파 가능성이 확인된다면 마스크 착용 수칙 변경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뉴스 강대엽입니다. 네, 여러분들 뉴스 잘 보셨나요? 마스크와 관련된 그런 내용이죠. 선생님이 아까 설명드렸던 비말과 에어로졸과 관련된 내용도 모두 나와서 미리 설명 한번 선생님께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 이해하기 쉬웠을 거라 생각되고 이제 좀 세부적으로 선생님과 함께 뉴스를 보면서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앞에 앵커가 설명하는 내용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전 세계 32개국 239명의 과학자들이 세계보건기구에 공개 서한을 보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에어로졸 형태로, 그러니까 재채기할 때 나오는 침방울보다 훨씬 작아서 공기 중 전파 우려가 크다는 겁니다. 여름이라 비말 차단용 마스크를 많이 쓰는데 당장 이 마스크가 에어로졸 형태의 바이러스 전파를 막을 수 있는지부터 헷갈립니다. 강대엽 기자입니다. 네, 앞에서 이제 뉴스 앵커가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냐, 네. 과학자들이 전 세계 32개국에 239명이나 되는 과학자들이 세계보건기구에 공개 서한을 보냈습니다. 네, 우리 요거 알죠? 요거 첫 시간에 배웠잖아요. 세계보건기구. 네, 세계보건기구라는 말 우리 첫 시간에 배웠죠? 과학자들이 세계보건기구에 공개 서한을 보냈습니다. 공개 서한은 뭘까요? 공개적으로 서한, 네, 편지 또는 메시지를 보냈다라는 뜻입니다. 과학자들이 세계보건기구에 어떤 메시지를 보냈다 했을까요? 네, 어떤 메시지를 보냈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에어로졸 형태, 우리 말했죠. 앵커도 좀 자세하게 설명하는데, 그러니까 재채기할 때 나오는 침방울보다, 이 재채기할 때 나오는 침방울은 뭐죠? 바로 비말이죠, 비말. 비말보다 훨씬 작아서 공기 중에 전파 우려가 크다는 겁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는 비말로 전파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지금 이 과학자들이 이야기하기로는 비말보다 훨씬 작은 에어로졸 형태로 감염이 일어날 수가 있다라고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세계보건기구에 메시지를 보냈다는 겁니다. 세계보건기구님들 코로나 바이러스는 비말로 전파된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우리들이 연구를 한번 해보니까 비말뿐만 아니라 에어로졸 형태로도 전파가 된다더라. 그러니 너희들도 한번 이러한 내용들을 생각을 해보고 정말 너네들도 연구를 해보고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은 빨리 다른 나라 전 세계적으로 이 내용을 전파해라 라고 그렇게 메시지를 보낸 거죠. 그래서 지금 걱정이 많이 된다고 하네요. 일반적으로 여름이라고 해서 지금 덴탈용 마스크 많이 쓰잖아요. 비말 차단용 마스크라고 새로 개발되어서 훨씬 숨쉬기 편하고 공기도 잘 통하는 그런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네, 이 마스크는 비말 차단용이라고 해서 공기 중에 떠다니는 작은 물방울, 침방울 같은 것들은 차단이 돼요. 하지만 그 비말보다 더 작은 눈에 보이지 않는 형태의 에어로졸은 이 덴탈용 마스크, 비말 차단용 마스크가 걸러내지 못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여름이라서 덴탈 마스크를 많이 쓰는데 이 덴탈 마스크가 이 에어로졸 형태의 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을까요? 라고 앵커가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을 한다는 거죠. 계속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있는지부터 헷갈립니다. 강대엽 기자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공기 중에 떠다니는 액체와 고체 밀입자, 에어로졸을 통한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을 낮게 평가해왔습니다. 네. 세계보건기구는 에어로졸 형태로 바이러스 전파는 그럴 가능성이 적다라고 낮게 평가를 했대요. 여기 친절하게 나오네요. 에어로졸은 공기 중에 떠다니는 액체와 고체 밀입자. 아, 이거 괜히 읽었다. 더 어려워졌어요. 네. 공기 중에 떠다니는 비말보다 더 작은 형태 정도까지만 생각해요. 그래서 WHO는 더 낮게 평가를 했었는데 하지만 전 세계 239명의 연구진들은 세계보건기구의 대응이 아니라다며 공개 서한을 통해 비판했습니다. 공기 중 감염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공기 중에 감염도 충분히 발생 가능하고 WHO의 대응이 상당히 안일하다. 대처가 미흡하다. 대처가 좋지 않다. 더 강력하게 대응을 해도 상관없는데 너무 느긋하게 생각하고 있다 정도로 과학자들이, 연구진들이 비판을 한 겁니다. 그래서 공기 중 감염도, 에어로졸 감염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공개 서한을 보내면서 비판을 또 했다고 합니다.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에어로졸을 통한 감염 가능성이 제기되자 일반 보건용 마스크가 아닌 비말 차단용 마스크로도 에어로졸을 제대로 차단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네, 여기 약국에 지금 기자가 나와서 여러 가지 마스크를 둘러보고 있는데 지금 비말 차단용 마스크를 많이 쓰고 있고 지금 보니까 기자도 비말 차단용 마스크를 쓴 것 같아요. 여름이라서 덴탈용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덴탈용 마스크는 비말 차단은 가능하지만 이 에어로졸 형태로 감염은 막기가 힘들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들고 있는 걸 잘 안 보이겠지만 KF80짜리 마스크를 들고 있습니다. 이 KF80짜리 마스크는 비말뿐만 아니라 에어로졸까지 막아줄 수 있는 마스크로 알고 있습니다. 이 뒤에 내용이 나오는 한번 같이 봅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KF80 마스크가 0.6 마이크로미터 입자를 80% 이상 차단하는 것에 비해 비말 차단용 마스크는 55%에서 80%가 한계라고 밝혔습니다. 네, 여기서 또 이제 우리 정부 기관이 나오네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입니다. 네, 여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모든 이 마스크를 승인을 해주는 거죠. 너 이 마스크, 이 브랜드 마스크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 마스크는 조금 차단이 덜 되는 것 같으니까 조금 더 차단을 확실하게 해서 다시 만들어 오세요. 이렇게 승인을 하는 기관인데 이 기관에서 이야기를 해요. KF,
코리아 필터 80짜리 마스크는 정말 0.6 나노미터 정도면 엄청나게 작은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입자까지도 80% 이상이 차단하지만 비말 차단용 마스크, 실제로 우리 덴탈 마스크 같은 것들은 이에 비말 차단용 마스크는 55%에서 80%가 한계라고 밝혔습니다. 네, 한계가 있죠. 확실하게 KF80보다는 더 낮은 단계입니다. 차단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조금 비말 차단용 마스크보다 KF80이 숨쉬기는 힘들지만 더 차단율은 높다. 이 KF80보다 더 차단율이 높은 건 뭘까요? 네, 그렇죠. KF94 마스크겠죠. 그 94 마스크는 저번에도 이야기했듯이 90% 이상까지 차단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만큼 그에 따라서 차단율이 높은 만큼 숨쉬기는 조금 불편할 수도 있겠죠. 94를 쓰거나 이렇게 해서 빨아서 쓰는 걸 하지 일회용 그거는 막는 것 같지가 않아요. 네, 실제 약국에서 이제 보건용 마스크, 덴탈 마스크를 쓰는 분들이 이야기했어요. KF94를 쓰거나 이 천 마스크를 쓰지 일회용 마스크는 비말 덴탈 마스크 같은 것들은 에어로졸까지는 막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방역당국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네, 여기서 방역당국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나라 정부에서 관리하는 정부의 아래쪽에 있는 기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질병관리본부가 될 수 있겠죠. 네,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아직까지 특별한 문제가 없다, 괜찮다. 아무리 과학자들이, 연구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실제적으로는 비말을 통한 전염이 더 가능성이 높고 에어로졸로 인한 감염은 확률이 낮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에어로졸, 작은 비말에 대한 부분들도 대부분은 전파를 차단해주기 때문에 고성능의 마스크를 써야 된다라는 것 정도까지는 현재는 아니라고. 다만 공기 중 전파 가능성이 확인된다면 마스크 착용 수칙 변경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요즘 한창 인기가 많으신 분이죠. 네, 우리 정은경 본부장님. 머리가 이렇게 하얗게 새셨어요. 네, 상당히 잠도 많이 못 주무시고 고생을 하시는지 정말 얼굴 안색도 많이 안 좋으시고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너무나도 수고해 주시는 분이신데 가까이 계시다면 커피라도 한 잔 대접해 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네, 이분께서 에어로졸, 즉 작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비말에 대한 부분도 차단해주는 고성능 마스크를 쓰면 좋지만 아직 현재까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현재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비말 차단용 마스크로도 충분하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계속적으로 이 과학자들이 연구를 더 해서 에어로졸로 전파 감염 가능성이 확인된다면 우리도 마스크 착용 수칙을 바꾸겠다. 비말 차단용 쓰지 마세요. 무조건 KF80이나 KF94 이상 되는 고성능 마스크를 쓰세요. 라고 변경도 검토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마스크와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스크에 관심이 많으실 거예요. 선생님도 마스크에 관심이 많고 더욱더 저보다 더 관심이 많은 분이 우리 지원반에 있어요. 우리 설태환 사회복무요원은 거의 마스크의 고수라고 할 수가 있죠. 모든 브랜드의 마스크를 이렇게 구매를 해봤고 그 중에서도 좋은 자기한테 맞는 마스크를 또 찾아서 사용도 해보고 그리고 저도 선물도 많이 받았어요. 이 마스크 좋아요. 한번 써보세요. 이 마스크 KF94지만 숨쉬기가 편하다고 나왔어요. 한번 써보세요. 이렇게 권유도 많이 받았는데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또는 지금 마스크 뒤에 끼는 끈, 목걸이 같은 끈도 되게 유행하잖아요. 마스크 스트랩도 되게 유행하는데 이처럼 이제 마스크도 패션화 되는 것 같아요. 명품 브랜드에서도 마스크가 나오고 마스크에 이런 문구 같은 것도 새겨져 있고 또 우리 학교에서 순고 기네스 그리고 학생에서 주관하는 되게 유쾌한 마스크 만들기 그런 프로그램 같은 것도 있었잖아요. 그만큼 관심도 많아지고 마스크도 이제 어떤 걸 써야 되는지 어떤 게 안전한지에 대해서 많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그것과 관련된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비말 감염이 조금 더 감염 가능성이 높게
평가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도 이제 마스크 여름에 되게 착용하기 힘들고 답답하고 하지만 마스크 착용 반드시 해주시고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고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